의사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 대학병원 쌍둥이 교수의 본격 메디컬 토크쇼 의문 의답. 와!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대장학문외과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둥이에서 언니를 맡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네, 이은혜 교수님. 메인 MC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늘 집에서 병원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렇게 새로 스튜디오에 이렇게 같이 뵙게 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 소개부터 해볼까요? 저희 의문의답은요, 환자분들이 병원 문턱에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우리 의료진도 이건 진짜 궁금한데 했던 의학적인 질문들을 각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의사의 관점으로 의문의 답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네, 오늘 자궁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어경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암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어경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궁암이 이제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으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궁의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병도 종류가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입구에 해당하는 자궁 경부에 암이 생기는 거를 따로 자궁 경부암이라고 부르고, 자궁의 안쪽,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착상하는 그 내막에 병이 생기는 경우를 자궁 내막암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환자분들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다른 병이고 성격이 워낙 달라가지고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 자궁경부암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트렌드가 자궁경부암은 좀 줄어들고 내막암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좀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신 거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로 생길 수 있는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선진국으로 되고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자궁경부암은 점점 줄어드는 그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암이라서 그 발병률과 유병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 요즘에 되게 좋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다실이 제일 유명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미 성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40이 넘어가시는 분들에서도 이 가다실을 맞는 게 효과가 있는지 맞는 편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거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는 치료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가다실 그 중에서도 이제 9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국가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없어지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랑 성경 관련 없이도 저희가 많이 권유하게 됩니다. 가다실의 국가가 무슨 뜻이에요? 9가지 또 사가도 있고요, 국가도 있는데 9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내셔널이 아니고 노나 밸런트인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사가 백신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도 고려된 거지만 사실은 16번, 18번만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도 반수 이상의 자궁경부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뭘 맞더라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국가에서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험이 전혀 없으면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성경험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100%는 아니고요. HPV랑 관련 없는 자궁경부암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다면은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이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험이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아, 예, 예. 불안하잖아. 요즘. 그래서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궁경부암 검사처럼 해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고요. 사실 그 펫 테스트라고도 하는 건데 물론 성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뭐 그거를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검사 자체는 뭐 사실은 10초도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자가 맞으면은 파트너의 암 예방 효과가 이제 1번이니까 하는 거지만 혹시 이제 뭐 본인한테도 이득이 될 게 있을까요? 예, 예. 본인한테 이게 HPV 바이러스가 꼭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문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또 구강암과 또 관련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예방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대장학문외과 하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항문에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생기는 이제 항문암 전 단계 그리고 항문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 흡연이 이제 폐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또는 뭐 자궁암에도 영향을 뭐 준다, 발생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흡연과 자궁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팩트 체크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상관없어 보여도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암으로 진행하는 분이 있고 또 대부분은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를 뭐가 이제 암으로 진행하게 하고 뭐가 이제 면역을 발생하냐 이건 사실은 관심 주제였는데 담배가 아주 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흡연자들한테는 꼭 금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참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담배가. 네,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뭔가 낫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HPV는 우리나라 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여성분들 한 뭐 어떤 연구에 따라 반수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99%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자궁경부의 세포를 자극을 해서 경부암의 전 단계로 갔다가 이제 암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랑 같이 이렇게 뭐랄까 진화해왔던 바이러스이고 그것이 이제 세포의 증식과 함께 같이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감염되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보다 낮게 타이터가 낮게 이제 있을 때는 사실 검출해도 안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건 사실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는 환자분들로 하여금 별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흔한 거기도 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검진만 잘 받으시면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또 해가 되는 건 또 아닌 것입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일단 걱정스럽게 만드는 증상, 피나는 거. 이게 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피가 뭔가 나타나면은 저도 이제 학문 쪽 보니까 피가 났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각성시키는 것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출혈이 되겠는데 부정출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산부인과 방문하는 환자분들 한 반 정도가 출혈 때문에 오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암과 관련되어 있는 출혈이라고 하면은 이게 나다가 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거 생리가 아닌 것 같은데 2주 이상 난다. 또는 생리를 다 마치신 왕경이 다 되신 분인데 피가 날 일이 없는데 난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증상이긴 하네요. 이 부정출혈 자체가. 예. 혹시 이제 부정출혈의 어떤 양상 또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색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색깔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색깔이 바뀌었다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기간이 더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통증을 동반한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고 양도 사실 의미가 있고요. 양도 이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게 빈혈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 양도 이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궁암은 아까 이제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암들은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은 일단은 감염성 암이기 때문에 유전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일부가 한 15% 정도가 이제 유전되는 그리고 특별히 이 그 대장암을 보시지만 가족성 어떤 대장 용종과 이제 동반되는 린치 증후군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가족 중에서 어떤 대장암이나 이제 자궁내막암의 발병이 높은 뭐 그러한 병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 같은 경우는 자궁내막암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중에 자궁 내막암이 여러분이 계신다든지 거기에 더해서 대장암이 또 여러분이 같이 계신다든지 그러면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조직을 떼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린치 증후군을 어떤 분자적 단위에서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꽤나 친척 같은 과입니다. 수술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자궁경부암은 국가검진으로는 잘 잡아내는데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국가검진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초음파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청진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1년에 한 번은 권유드리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제 자궁 내막의 모양을 본다거나 두께를 잰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궁 내막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요즘에 다낭성 난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낭성 난소와 자궁내막암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뭔가 검진을 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병이 아니고 증후군이잖아요. 신드롬이니까요. 진단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주 엄격한 진단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정말 최근에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비만이랑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특징적으로 생리 불순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3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 생리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생리를 안 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궁 내막이 한 번씩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어떤 호르몬의 자극 없이 근데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궁 내막 증식증 두꺼워지는 뭐 그것 때문에 부정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랄까 정내막암까지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높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양성 난소 증후군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자궁 내막을 초음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볶이와 탕후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세대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요즘은 또 두쫀쿠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데. 교수님, 많이 걸리는 나이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으시다고 뭐 안심하거나 뭐 많이 걱정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나이대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궁경부암은 성 어떤 활동이 활발한 분들에서 이제 HPV에 감염될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암은 아니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암 전 단계라든지 뭐 그럴 때 발견되는 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젊으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진을 잘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암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암에 걸릴 위험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검진에 충실히 잘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이 또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자궁경부암 백신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예방법이겠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주의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자궁경부 HPV에 대한 백신을 맞는 거가 이제 가장 저희가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백신 덕분에 자궁경부암 매우 희귀한 질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되겠고, 사실 나머지는 어떤 이제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뭐 예방 어떻게 되나 다자연의 폴리아모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제지한다거나 뭐 그러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콘돔을 잘 쓰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든 어떤 성적으로 주고받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궁 내막암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호르몬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몸무게 관리 이런 거가 아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그 피임약 같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물론 피임약 같은 경우가 자궁 내막을 뭐랄까 인위적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아주 도움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증상 완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피임약 드시는 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미레나라고 자궁내 장치 같은 경우가 이제 고안해서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호르몬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궁 내막 암 아니면 고암 전 단계의 어떤 예방 치료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 네.